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 사전 저자직강 제 12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스윙에 있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동이라는 것이 수평, 수직, 그리고 또 회전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골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인드골프가 오늘 이 장갑을 처음으로 끼고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장갑과 연결이 되는 이제 클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잡는지, 실제 우리 몸에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손이고, 실제 우리가 클럽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접점이 되는 곳이 이제 그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잡고, 뭐 골프의 그립도 여러 가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뭐 야구나 뭐 배드민턴, 또 테니스, 탁구는 뭐 이렇게 펜홀더와 뭐 쉐이크 핸드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골프도 클럽을 잡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변천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실제 현재 그 다양한 그립들을 또 잡고 치고 있는데요. 그 그립에 대한 종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우리가 맨 처음에 공을 치기 위해서 그 처음에 서 있는 상태, 어드레스 상태, 스탠스라고 하는데, 그 어드레스일 때 그 스탠스가 또 어떠한 그 원리가 있는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떠한 원리에서 그런 스탠스를 잡고, 또 스탠스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립 이야기를 할게요. 그립은 뭐 크게 우리가 그 클럽을 잡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베이스볼 그립 말 그대로 야구죠. 베이스볼 그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라킹 그립이 있죠. 인터라킹 그립, 그 다음에 오버래핑 그립. 이 베이스볼 그립은 말 그대로 그 야구처럼 잡는 거예요. 야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이렇게 클럽을 이제 준비했어요. 장갑도 꼈고요. 그래서 야구를 할 때 우리가 배트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그죠? 두 손이, 오른손과 왼손이 다 이렇게 배트를 10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의 그립, 클럽의 이제 그립 부분과 우리의 장갑과 손이 연결되는 부분이 잘 보면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베이스볼 그립 같은 경우는 거의 초창기에 모든 어떤 우리 물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휘두르고. 그런데 이제 베이스볼 그립 같은 경우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손가락과 그 클럽의 그 그립 부분에 닿는 부분으로 본다면, 베이스볼 그립 같은 경우는 10손가락이 다 닿아요. 지금 펜이 여기 있어서 못 쓰는데 10손가락이 다 닿고요.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10손가락이 다 닿아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라킹 그립, 베이스볼 그립 말고 이제 사실 베이스볼 그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교과서나 역사의 그립의 종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인터라킹 그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터락이에요. 어떠한 사이에 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라킹 그립은 뭐 타이거 우즈도 인터라킹 그립을 해요. 이렇게 왼손, 마인드 골프는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으로 스윙을 하는 거 기준으로 왼손에만 장갑을 끼죠. 그래서 왼손에 이 집게손가락하고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인터락을 거는 거예요. 이 락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휘두른 그 힘의 에너지들이 실제 클럽에 최대한 잘 전달이 돼서 그것이 이제 클럽 페이스에 공이 맞아가지고 공이 잘 정확하게, 방향도 정확하고 거리도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 이제 목표죠. 그러려면 그립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야 실제 공의 힘이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내 컨트롤도 잘 되고요. 인터라킹 그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좋은 그립 중에 하나인데, 두 개의 손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꼬인 것처럼 딱 걸려져요. 인터락을 거는 거예요. 자물쇠, 락이라는 게 자물쇠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걸어서 이 두 손가락이 이렇게 잘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터라킹 그립이에요. 인터라킹 그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이 아무래도 이렇게 딱 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손아귀 힘이 약해서 그립을 잡는데
클럽이 잘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주니어나 또는 그립 힘이 약한 여자분, 뭐 여자분들이라고 다 약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시니어 같은 분들이 이제 인터라킹 그립을 써요. 마인드 골프도 맨 처음에 이렇게 배워봤는데 처음에 치는데 너무 여기 사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라킹 그립을 안 하고 마인드 골프는 오버래핑 그립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라킹 그립의 장점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두 개의 손이 완벽하게 일체감을, 그립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일체감인데 두 개의 손이 완전히 걸려서 일체감을 갖게 하고 스윙할 때 이 클럽이 움직이는 것들도 훨씬 더 적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터라킹 그립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인터라킹 그립은 아까 손가락이 그립에 닿는 면적으로 보자면 아까 베이스볼 그립은 10개의 손가락이 다 닿지만 인터라킹 그립은 요 두 개의 손가락이 그립에서 띄어지면서 8개 손가락만 그립과 접촉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버래핑 그립은 뭐냐면 항상 어떠한 마인드 골프 얘기하지만 항상 어떠한 기술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 그 사이에 기술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오버래핑 그립은 말 그대로 오버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왼손 그립은 그대로 잡고 오른손 그립을 잡는데 왼손 그립의 집게와 세 번째 중지 사이에다가 살짝 걸쳐서 이렇게 잡는 그립이에요. 아무래도 인터라킹 그립보다는 이 구속력, 결속력이 좀 더 약하긴 하죠. 그러나 좀 더 자유도가 있어서 조금 손목이나 손의 움직임을 좀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교를 하기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버래핑 그립은 손가락 개수를 보자면 여기는 10개, 여기는 8개, 오버래핑 그립은 이 새끼손가락 하나 덮여 있는 오버래핑을 하는 이 그립만 하나 띄어 있기 때문에 9개 손가락이 그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일종의 베이스볼 그립과 인터라킹 그립의 하이브리드 버전 같은 거죠. 대부분의 손이 좀 큰 성인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 그립으로 대부분 배워요. 어느 정도 손하기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래핑 그립으로 배우고 마인드 골프도 오버래핑 그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클럽은 잠깐 내려놓고, 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버래핑 그립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아마추어 남자분들이 많이 쓰고 인터라킹 그립은 여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진 않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투어 선수들, 이렇게 덩치도 크고 뭐 투어를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도 인터라킹 그립을 여전히 쓰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타이거 우즈도 인터라킹 그립을 써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타이거 우즈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쳤었거든요. 그 골프를 어렸을 때부터 치던 그 습관에서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성인이 되면서 오버래핑 그립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인터라킹 그립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나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처음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분들, 성인분들은 오버래핑 그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쓰면은 이건 베이스볼 그립, 그리고 인터라킹 그립은 LOCK, 락킹, 그리고 오버래핑은 오버래핑,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버래핑 그립인데요. 오버래핑 그립은 또 바든 그립이라고 해요. VARDON 그립. 이 바든 그립이 뭐냐면, 바든이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영국의 골프 선수인데, 전체 투어에서 49승을 했고요. 49승을 하고, 그 중에 메이저 대회가 디오픈을 6번 우승했고요. 6번 우승했고, US 오픈을 1번 우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선수고, 이 해리 바든이라는 선수가 처음에 이 오버래핑 그립,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거 오버랩을 하는 그립을 처음으로 해서 바든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해리 바든은 되게 유명한 선수고요. 마인드 골프가 가끔 인용하는 지상 최고의 게임이라는 영화의 또 주인공 중에 한 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단히 골프를 잘했고, 지금 바든 트로피라고도 PGA 투어에 있는데요. 바든 트로피는 시즌의 최저타를 친 선수에게 주는 또 트로피가 바든 트로피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해리 바든이에요. 해리 바든. 그래서 보통 이 오버래핑 그립을 바든 그립이라고도 하고요. 오버래핑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그립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또 알려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립은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나의 그 휘두른 힘을 그 클럽에 잘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장갑의 상태도 되게 좋아야 되고, 실제 이 클럽의 그립 상태도 굉장히 지금 깨끗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고무 재질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닦아서 유지하는 것도 좀 대단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립들이 뭐 그 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립들이 있는데, 실제 드라이버나 우드나 이 아이언을 잡는 그립은 이 세 가지 그립 중에, 특히 이제 베이스볼 그립은 요즘 거의 안 쓰고요. 실제 베이스볼 그립을 이렇게 휘둘러 보면 이 클럽이 일체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립에 일체감이 안 들어서 거의 안 쓰고, 인터라킹이나 오버래핑 그립을 쓰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그립인지 정도는 이름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또 그립을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립을 잡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좀 더 뒤로 가야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마인드 골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럽을 그냥 놓은 상태에서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 손이 그대로 들어가는 이 형태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잡고 보면은 여기 이제 로고가 있으면 이 로고가 있는 선상에 이 V자 홈이 있도록 두 손을 다 덮어서 잡아요. 기본적으로 클럽을 잡을 때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보면 이렇게 잡고 잡거든요. 근데 그 골프 그립은 조금은 좀 이렇게 약간 덮어서 잡는 듯한 느낌.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클럽을 이렇게 내려놓고 봤을 때 위에서 이 손등 두 마디 정도가, 요 위에 두 마디가 위에서 보이는 정도로 잡으면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그립을 잡을 때 마인드 골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거든요.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의 자유도는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골프 스윙 자체가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마인드 골프는 이쪽으로 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기가 쉬운데, 오른손을 잡기가 되게 쉬운 그립이 클럽을 이렇게 열려 잡으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렇게 잡는데, 클럽을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이 좀 편해요. 우리가 보통 클럽을 조금 덮어 잡으라고 하잖아요. 덮어 잡으면 겨드랑이도 붙는 효과도 있고요. 클럽을 이렇게 움직이는 자유도도 좀 훨씬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이걸 이렇게 잡으면 휘두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립을 잡다 보면 이렇게 잡은 그립에서 점점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 그립이 되면 오른손을 쓰기가 편하고, 오른손이 쓰기가 편하면 실제 공도 훨씬 더 자유도 있게 날아가요. 자유도 있게 날아간다는 건 중구난방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나중에 스윙을 잘 해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오른손을 쓰는 게 좋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골프 상식 사전이고, 이제 시작하는 골퍼나 그립을 잘 모르겠으면 조금은 좀 이렇게 덮어서 위에서 봤을 때 약간 V자 홈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잡는 것이 마인드 골프는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른손에 이 두 그립이 잡은 게 좀 편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당연히 편하지 않고요. 편하게 잡으면은 뭔가 좀 불안정한 그립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좀 편한 그립인 것 같지만 실제 공의 힘 전달이나 일정하게 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불편한 자세가 편해져야 그 공을 잘 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인드 골프는 처음에 이 골프 시작할 때 이 클럽 하나를 집에 놔두고 계속 이렇게 잡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잡는 게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는 것도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립은 계속 점검을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립은 계속 편한 쪽으로, 아무래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왼손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힘 전달이나 그 그립의 그 일체감이 적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스탠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립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정도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립은 조금씩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그립이 잘 돌아갔는지 아닌지는 수시로 체크해 보고, 장갑이나 특히 장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인드 골프처럼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가 뭔가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찢어졌거나 구멍이 날 정도까지 쓰시면 그립의 그런 역할은 장갑의 역할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스인데요. 스탠스를 이야기 드리면 이런 거죠. 스탠스는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발을 벌리는 보폭 정도를 스탠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라고 하죠. 스탠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 있을 때 공에 힘을 전달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공에 최대한의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서 있는 그런 걸 스탠스라고 하죠. 그 스탠스는 뭐 자신의 어깨 넓이가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좁게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뭐 좁게 이 안쪽에 이렇게 쓰시겠죠. 뭐 넓게 쓰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쓰시겠죠.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7번 아이언 정도를 가운데 두고 그 다음부터 공을 뭐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데 뭐 마인드 골프는 뭐 꼭 그 규칙에 따라 치진 않아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좀 더 그 클럽이 짧을수록 오른쪽에 두고 클럽이 길수록 왼쪽에 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자신이 연습하다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또 투어 프로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계속 놓고 치는데 마인드 골프도 거의 크게 많이 위치를 변동을 해서 치진 않아요. 스탠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스탠스는 이게 원래 어깨 넓이 기준으로 보면 좁은 스탠스와 넓은 스탠스가 있어요. 그 마인드 골프는 약간 좀 스탠스는 가급적이면 그 크게 불안정하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마인드 골프의 스탠스는 좀 좁은 편인데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좁으면 불안정해지는데 자신이 안정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그 좁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스탠스가 대단히 좁을 때와 넓을 때를 비교해 보면 좁다고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회전하기가 되게 좋아요. 지난번 11번째에서 얘기했던 회전 운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꼬임 에너지를 원상태를 복구하는 코일, 언코일 이 힘을 땅 하고 치는 그 힘으로 보면은 회전하기에는 이렇게 스탠스가 극단적으로 두고 발을 모아놓으면 회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 보폭을 되게 이렇게 넓히면 회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골반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허리가 잘 돌아가지 않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에서 지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장점은 보폭이 좁을수록 회전하기가 쉽고 회전하기가 쉬운 반면 안정감이 떨어지죠. 이렇게 다리를 묶어놓으면 옆으로 딱 쳐도 쉽게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하면 치고 나서 막 이 스윙을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이 보폭이 넓으면 안정감은 되게 좋아요. 넓게 섰으니까. 근데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돼요. 상체 위주의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있는 상태에서 아웃 투 인으로 이렇게 아웃 투 인의 궤도로 가기 때문에 공이 약간 그 출발을 왼쪽으로 하면서 깎여 맞으면서 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게 슬라이스죠. 슬라이스 구질이 많이 생겨요. 또 반대로 이 보폭이 좁으면 아무래도 회전을 잘 되고 이게 이제 인투 아웃으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좀 드로우나 훅 구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보폭이 넓게 많이 쓰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좁게 쓰시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넓게 쓰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넓게 선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면 다리가 넓어져요. 방금 전에 이게 넓어져야 안정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넓어지냐면 멀리 치려고 해서 그래요. 멀리 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게 힘을 줘서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세게 힘을 치려고 하면 아무래도 몸은 그 세게 치려고 하는 그 힘을 버티기 위해서 몸이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랑 싸운다 아니면 권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권투를 하거나 누군가랑 싸울 때 이렇게 좁게 싸워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다리를 좁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불안정하잖아요. 뭔가 제대로 하려면 태권도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를 벌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떠한 힘을 충분히 전달하고 안정감 있게 뭔가 방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폭을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폭을 벌릴 때는 이런 거죠. 드라이버를 이제 요번에 롱기스트 홀이에요. 파5. 그래서 요번 홀에 좀 제대로 한번 보내봐야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섰던 어드레스에서요. 점점 좀 세게 쳐야지 하고 점점점 벌어져요. 점점 벌어진다는 건 나 세게 치겠다라는 거를 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폭이 벌어지는 거고 보폭이 벌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되는 상태로 팔로만 세게 치려고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은 거의 없이 팔의 힘으로만 치고 팔의 힘으로 치면 이렇게
백스윙에서 회전이 안 되면 오른쪽 공간이 안 생겨요. 백스윙에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클럽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 있는 회전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회전이 안 하고 그냥 올렸다 이렇게 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는 아웃 인스윙이 되죠. 그래서 세게 칠 수도 없고 실제 힘 전달도 잘 안 되고 스윙 궤도도 좋지도 않고 실제 공이 날아가는 구질도 좋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점 맨 처음에 이 정 스탠스, 일반적인 스탠스 치다가 이게 사실 조금씩 바뀌어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점점 마인드 골프도 가끔 느끼는데, 가급적이면 좀 좁게 서서 이렇게 치는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공이 안 맞을 때 딱 보면요, 이 스탠스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좁아지면 되게 불안해 하고요. 하지만 또 다시 또 좁아 놓고서 치면은 되게 안정감 있게, 아주 뭐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고 일정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은 스탠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지 같은 거 칠 땐 좁게 하죠. 왜냐하면 웨지는 스윙이 작으니까 작은 스윙으로도 이 균형감이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또 실제 보폭을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아놓고서 이 무릎이나 전체적인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치는 게 좋기 때문에 웨지 칠 때는 이렇게 다리가 보폭이 좁죠. 실제 우리 퍼터 할 때도 보면 다리 이렇게 벌려서 하는 사람은 없죠.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스탠스는 마인드 골프가 권장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자신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내에서 최대한 좁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스윙이 언젠가부터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 스탠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스탠스를 또 우리가 좁게 서보시고 한번 쳐보시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 골프가 오늘 이 강의하는 거의 마지막 그 스탠스의 이야기는, 이 자신이 스탠스를 섰을 때 보폭과 회전,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또 어떠한 스윙 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혹시 다음번 라운드 가시거나 필드에 가시거나 아니면 연습장 가서 치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쳐보세요. 실제 구질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실제 느껴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필드 나갔을 때 어떻게 치는지를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이걸로 오늘 그 그립과 스탠스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좀 실수를 했네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